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1번 엑셀 공개 문제 파일을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는 입력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 위치는 저는 이제 임의의 폴더를 지금 만든 상태고요.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어디 위치에 어떤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에 맞게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그냥 sp1이라고 할게요. 자, 저장 버튼 누르고 저는 덮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2번 셀부터 입력 작업을 들어가면 됩니다. 이 빗금 표시가 셀 위치 주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를 보고 참조하시면 됩니다. 학생 이름, 과제 등급, 중간, 기말이라고 이렇게 4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김기찬, 김수진, 김정현, 김찬진, 박찬호, 박현정, 신명훈, 이소라, 이재민, 그 다음에 최종혁, 최진현, 홍길동, 송대관, 송수정 까지 일단 입력했고요. 그러니까 오타 안 나게 입력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면서 입력하세요. 송경관, 김춘봉, 임현식, 임경철, 신기한, 김경태까지 입력해줍니다. 자, 과제 등급 열에 해당되는 것 쭉 입력하겠습니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C, C, A, C, B, C, A, B, C, C, B, A, A, B, A까지 입력했고요. 자, 다음에 18번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B, A, C, A, B까지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중간 점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점수 70, 50, 45, 69, 54, 77, 85, 84, 57, 48, 58, 70, 62까지 입력해주고요. 16번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 62, 82, 55, 76, 54, 50까지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기말 점수 한번 볼게요. 자, 73, 49, 60, 82, 58, 78, 74, 65, 80, 50, 68, 72, 80, 88까지 정확히 틀리지 않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92, 48, 64, 60, 60, 45까지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력 작업이 다 끝나면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입력을 더 해주셔야 되는데 기말 옆에다가 과제 점수라고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 총점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G열부터 나머지 또 입력할게요. 조정 점수, 최종 점수, 총점 순위, 평가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제 점수 부분에 이제 여기 이 동그라미 숫자가 적혀 있는 건 그 밑에 더 지문 내려가 보면 계산 문제 지시사항 작업이 있는데 그거를 문제번호 순서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먼저 해야 될 건 자, 여기 23번 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줄에 정확히 A열 23인 거 셀 주소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평균이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칸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24번 줄 클릭하시고요. 85점 이상인 학생 수라고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눌러주면 입력이 끝납니다. 그래서 A24번 다시 클릭하셔서 정확히 합쳐야 되는 위치는 G열까지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G열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시 A의 2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늘릴게요. 네. 자, 25번 줄로 가서 과제 등급이 A 또는 B인 학생들의 최종 점수의 합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역시 G열까지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G열까지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26번 라인은 J열까지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26번 라인 줄을 J열까지 범위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고요. 27번 라인 줄에다가 총점 순위가 10 이상 15 이하인 합이라고 입력하고 네, F열까지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고, 다음 28번 줄 EC이면서 과제 등급이 B 또는 C인 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네, F까지 범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라인은 26번 라인과 똑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복사를 뜨셔서 여기 29번에다가 붙이시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J열까지 합쳐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작성 조건을 읽어보시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따라야 될 거는 제목 서식입니다. 그래서 제목 서식은 위쪽에 보시면 학생 성적 현황이라는 게 바로 제목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면 슬라이드로 위로 올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 성적 현황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해당 부분은 J까지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크기는 16 엔터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 번호 1번부터 순서대로 문제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과제 점수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자, 조금 문제를 늘려서 보도록 하죠. 자, 과제 등급이 A이면 20이라는 것부터 일단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근데 조건이 이게 일단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조건 B이면 15, 세 번째 경우가 C이면 10이니까 얘는 if 함수를 중첩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과제 점수 셀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밑에 빈칸에다가 등호 입력하고 if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 열고 닫고 해줍니다.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함수창이 뜨게 되는데 이 함수창은 사용을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함수창을 띄워서 작업함으로써 일부 자동 완성이 되는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함수 분석을 처음에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창을 띄워놓고 작업하실 것을 권합니다. 자, if 함수는 첫 번째 확대를 좀 해서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 등급이 A이면 이라는 부분에 비교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함수창을 일단 띄워놨으니까 과제 등급 셀로 일단 이동을 해볼게요. 아무 셀이나 그냥 선택을 하시고요. 이 포인터가 이렇게 점선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가 뜨는데 방향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등급 자리 B의 3번 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A랑 같으면이라는 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다 기호를 넣으시고 쌍따옴표 열고 대문자 A 입력하고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비교식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true 자리에다가 20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false 자리에다가 if 함수를 한 번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if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고요.
false 자리에 해당되는 if로 진입을 하려면 수식 입력줄이 여기 상단에 있는데 여기서 if 글자를 근처에 클릭을 해주시면 창이 새로운 if 함수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지컬 베스트 자리 빈칸을 한번 클릭을 해서 막대기가 깜빡이도록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B의 3번 셀 값을 클릭을 해서 이번에는 갖다 기호 넣고 쌍따옴표 열고 대문자 B라고 입력하시고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교식이 성립을 하면 true 자리에 15라고 입력을 하시고, 자 마지막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아닐 경우에는 C에 해당되는 경우로 빠지기 때문에 10이라고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조건식이 끝나게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포인터의 가장 오른쪽 아랫단 부분에 점이 있습니다. 갖다 댔을 때 십자 모양으로 마우스가 바뀌고요. 클릭을 해서 채우기 핸들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 22번 줄까지 결과를 구하시면 됩니다. 여 밑에 줄은 절대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긴 나중에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밑에 줄은 항상 비워두셔야 돼요. 자 다음 이번에는 총점을 구할 겁니다. 자 2번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과제 점수 더하기 중간 플러스 기말 곱하기 40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창을 조절을 하도록 하죠. 네, 이 정도로 좀 조절하겠습니다. 먼저 과제 점수 셀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등호 입력을 하시고 과제 점수 자리 2의 3번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더하기를 입력하시고 괄호 2번 열어주고요. 그 다음 중간 점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셀을 좀 확인해서 C의 3번 셀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 다음 더하기를 입력하시고 기말 73번 값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고 곱하기는 별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기 위해선 40 나누기 100에 해당되는 비율이 바로 40%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괄호를 닫아주시는 것까지 해서 계산식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시죠? 네, 엔터 입력해 주시면 67.2라고 하는 총점이 구해지게 되고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채우기 핸들을 해서 22번 줄까지 결과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점수라고 하는 것을 구할 겁니다. 기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정점수는 기말 곱하기 20%로 계산을 하고 기말이 중간보다 작으면 조정점수는 중간 곱하기 10%로 계산 처리를 하라고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if 함수를 사용해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조정점수 밑에 셀의 빈칸에 등호 입력하시고 if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fx 마크 버튼을 누르면 함수 마법사 창이 뜨죠. 먼저 기말 점수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말 점수를 보면 73점짜리가 되고요. 그 73점이 중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기호에 해당되는 부등호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 점수 70을 선택하시면 비교식 첫 번째가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하면 true 자리에 기말 곱하기 20%로 하라 그랬으니까 73을 선택하고 곱하기 20 나누기 100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false 자리에는 자연적으로 위의 조건이 성립을 안 했을 때 계산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중간 곱하기 10% 계산식을 넣으면 됩니다. 70을 선택하시고 그 상태에서 곱하기 10 나누기 100을 하시게 되면 10% 비율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점에다 갖다 대고 클릭해서 채우기 핸들로 쭉 밑에까지 22번 줄까지 끌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최종 점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는 총점 더하기 조정 점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총점을 선택하고 더하기 조정 점수 값을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시면 자연스럽게 결과가 완성됩니다. 쭉 채우기 핸들을 해서 다 내리시면 됩니다. 밑에 22번 줄까지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총점 순위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순위는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라 했기 때문에 순위를 구하는 함수인 랭크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여기 닫고 해주시고요. fx 마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등수를 구하는 함수창이 활성화되고, 자, 여기에서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등수를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81.8을 선택을 해주시고 레퍼런스 자리에 경쟁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 대상 전체를 잡기 위해서 81.8부터 22번 줄에 해당되는 58점까지 정확히 범위를 잡아주시고 F4키를 반드시 눌러서 절대 참조 영역으로 묶으셔야지만 나머지 값들도 정확하게 등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더 자리는 클릭해 보시면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를 따지는데 큰 값이 1등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림차순으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오더에는 아무것도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점에다 갖다 대고 채우기 핸들로 해서 22번 줄까지 등수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가 항목을 구할 겁니다. 평가 항목은 최종 점수가 90 이상이면 최우수로 가고 80 이상 90 미만이면 우수로 가고 60 미만이면 미달로 가고 그 외에는 보통으로 찍으라고 하는 4가지 경우를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if 함수를 써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여기 닫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 fx 마크 버튼 누르면 이제 비교식을 만들 겁니다. 먼저 최종 점수가 90 이상에 해당되는 거 81.8을 선택하고 이상 기호 넣고 90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비교식이 완성이 되고요. 해당 식이 성립을 했을 때 true 자리에 최우수라고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탭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찍혀서 문자 처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false 자리에 if 함수를 한 번 더 열어줍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요. if 함수를 클릭하면 창이 바뀝니다. 로지컬 테스트에 클릭을 해서 두 번째 비교식인 최종 점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이상 기호를 넣고 80 이상이라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수에 해당되는가 true 자리에 우수라고 입력해 주시고 false 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60 미만이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if 함수를 열고 바로 열고 닫고 해줍니다. 세 번째 if 함수 창을 클릭하시게 되면 창이 전환이 되고 로지컬 테스트에서 다시 최종 점수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60 미만이라고 하는 비교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true 자리에는 미달이라고 입력을 하고 false 자리로 클릭을 해서 마지막 보통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는 것까지 식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점을 클릭해서 끌어서 22번 줄까지 정확히 결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6번 항목까지 끝났고요. 7번 항목은 각 항목의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기 때문에 아까 미리 한 줄씩 비워놨던 23번 줄 라인에다가 평균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등호 입력을 하시고 average 함수를 입력해서 괄호 열고 닫고 처리해 주시고 함수창을 띄워서 저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자리에다가 50부터 해서 정확히 3번 행까지 해당되는
이 구간, 중간 점수 구간만 범위를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셔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채우기 핸들로 가야 될 위치는 위에 시험지에서도 보셨다시피 네, 여기 부분입니다. 조금 화면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네, H2열까지에 해당되는 H2열까지 네, 평균, 최종 점수까지 평균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네, 여기 H열까지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I 부분부터는 실제로 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테두리 X자 표시를 해놓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I와 J 부분부터 열해서 정확히 여기 최종 점수의 합이라고 써있는 위치 여기 행까지 세 줄 두 칸을 합쳐서 테두리 작업 X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 줄 두 칸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미리 해주시면 좋겠죠. 자, 85점 이상인 학생 수를 지금부터 구할 겁니다. 자, 해당 문제는 여기에 나온 대로 8번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지금부터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수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이거 문제의 경우에는 count if 함수를 쓰시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count if 함수를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고요. fx 마크 버튼 누르시면 함수창이 뜹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최종 점수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범위는 최종 점수 자리만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81.8부터 정확히 22번 자리까지. 네. 여기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범위에서 네, 그대로 85 이상, 그러면 이상 기어넣고 8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탭을 누르시거나 다른 칸을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쌍따옴표가 찍혀 나와서 비교식이 인식이 됩니다. 7명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다음 밑에 25번 줄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등급이 A 또는 B인 학생들의 최종 점수의 합을 산출하라고 문제 지시사항이 나왔고요. 사용하라는 함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라운드 함수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 sum product 함수, isNumber 함수, find 함수를 써서 풀어야 됩니다. 어떤 함수를 먼저 쓸지는 뭐 사용자 본인이 정하는 거긴 한데요. 일단은 자, 우선은 find 함수를 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요. find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고요. fx 마크 버튼을 누르면 find 함수창이 뜹니다. 자, find 텍스트는 처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 대상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해당 과제 등급이 A 또는 B, 그래서 A라는 문자를 먼저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대문자 A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 다음 줄 클릭을 합니다. within 텍스트는 과제 등급이라는 셀 부분에 해당되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2번 줄부터 해서 3번 줄까지 쭉 잡아줍니다. 자, 그래서 이 범위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스타트 넘, 그래서 시작 위치는 1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A라는 글자를 탐색하는 find 함수는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함수를 또 써서 find 함수를 한 번 더 써서 B라는 글자도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당연히 또는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의해서 덧셈 연산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오화 연산이 우리가 이제 또는
뭐 이거나 이렇게 전치사가 붙게 되면 덧셈 기호를 넣어주시면 논리연산 오화 연산을 한 거와 동일한 효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ind 함수를 한 번 더 입력을 해서요. 네, find 텍스트 자리에 b를 입력하시고 아까 b3에서 b22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1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a와 b라는 글자를 둘 다 찾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최종 점수의 합을 산출하는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A라는 거와 B라는 그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isNumber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냐 아니냐라는 함수 판별을 해야 됩니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의 isNumber 함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맞으면 true가 되고 숫자가 아니면 false라는 결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sNumber 함수를 find 앞에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괄호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find 함수 앞에 거만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감싸주시고 뒤에도 find 함수를 isNumber 함수로 괄호 열고 끝에다가 닫아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식 두 개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해당 그 논리식에 대해서 이제 sum product 합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다가 sum product라고 괄호를 열어주시고 제일 끝에다가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논리식 함수를 감쌌고 위에 있는 식의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되면 네, 우리는 최종 점수에 대한 합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은 array 2번 자리에다가 최종 점수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옮겨서요. 최종 점수가 81.8이죠. 여기에서부터 정확히 H의 22번 줄까지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있는 건 평균이니까 잡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는데 1068.5인데 문제가 아까 라운드 함수를 써서 정수 형태로 표시를 하는 반올림 계산을 하라 그랬으니까 sum product 앞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라운드 괄호 열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num 디지트 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정수로 표현하려면은 0이라고 찍어주시면 정수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068.5가 반올림 처리돼서 1069가 나온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셔서 식을 완성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26번 행을 보시게 되면 위에 시험지를 봤을 때 자, 26번 자리는 네, 10번 동그라미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동그라미 문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죠. 9번 동그라미에서 적용된 수식의 함수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그대로 복사 떠서 붙이는 건데 같다 기호는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이 규칙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 1069라고 결과가 나왔던 자리를 그대로 F2 편집 모드로 두시고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A를 누르면 안 되겠네요. 네, F2 하신 다음에 그냥 직접 드래그를 다 해줍니다. 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 잡고요. 여기에서 복사를 누르신 다음에 ESC 키 한번 눌러주셔서 취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26번 자리 제일 앞부분 클릭해 주셔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따옴표 입력하시고 그대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여기 상단도 있고요. 아니면 컨트롤 V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앞에 등호는 빼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클릭을 하셔서 등호는 지워주고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 최종 계산식 붙이기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27번 행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서는 여기에 나온 대로 10번 밑에 11번 동그라미입니다. 11번 동그라미 2개 문제를 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1번 동그라미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점 순위가 10 이상 15 이하인 조정점수, 최종점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10 이상 15 이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조건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조건에 만족되는 합을 구하는 함수로는 sum if s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sum if 함수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우리가 구해야 될 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G의 27번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sum if s 함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함수창이 뜨게 되고요. 먼저 첫 번째 칸은 sum range라 그래서 합을 구할 대상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합을 구할 대상 범위는 조정 점수가 바로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위의 표에서 봤을 때 조정 점수 자리에 14.6부터 시작을 해서 22번 줄까지에 해당되는 범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평균을 제외하니까 여기까지 잡아야겠죠. 자, 이 구간에 대한 합을 구하겠다. 실제로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이 옆에 대상인 합을 구할 대상이 최종 점수로 바뀌기 때문에 얘는 범위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F4를 누르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조건 범위를 이제 따져 볼 겁니다. 조건 범위 첫 번째는 총점 순위가 바로 그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총점 순위 자리에 해당되는 값으로 가서 네, 이쪽 옆으로 가도록 하죠. 총점 순위 여기 있죠? 네, 9부터 정확히 22번 자리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비교 대상, 조건 1이라고 하는 자리에 보통 이제 등호나 부등호 같은 걸 써서 비교식을 만들죠. 그러면은 10 이상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이상 기호 넣고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범위에서도 위에서 언급했던 범위 I3에서 I21을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15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하 기호 넣고 15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최종적으로 두 개 조건에 부합되는 값인 74.6이 결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그 언급했던 것 중에 비교 대상 범위인 총점 순위는 대상 범위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주시고 파란색 지금 셀 주소로 나와 있는 합을 구할 범위인 여기에 해당되는 조정 점수는 움직여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상대 참조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고 옆에 채우기 핸들을 한 칸 더 가시게 되면 나머지도 정확히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7번 해가지고 결과 옆에 구한 거 보시면은 자, 여기도 셀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칸을 해서 네 칸을 테두리 X자 표시로 결국에는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네 칸 범위를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서 합쳐 두시면 되겠습니다. X자는 나중에 넣을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번 두 개를 구하고 13번만 남은 상태인데요. 12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12번. 성이 EC이면서 과제 등급이 B 또는 C인 조정 점수, 그 다음에 최종 점수에 대한 합을 각각 산출하라고 문제 지시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라는 함수는 여기 밑에 이 다시 기호로도 있는데 sum product랑 left 함수를 반드시 써서 풀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left 함수를 써서 먼저 문제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자리죠. 네, 등호 입력하시고 left 함수 입력해주고요. 괄호 열고 닫고 해줍니다. fx 마크 버튼을 누르시면 left 함수 창이 활성화되고요. 먼저 탐색할 글자를 여기 텍스트 자리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성이 이씨라고 하는 게 먼저 대상 글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자리, 그래서 김경태부터 정확히 A의 3번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위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F4로 미리 묶어두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서 한 글자를 잘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름의 첫 글자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잘라낸 글자가 같은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같다 기호, 등호 기호를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씨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지 비교해야 되니까 쌍따옴표 열고 이 쌍따옴표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괄호를 양쪽을 감싸서 묶어줘야 됩니다. 비교식을 연달아 AND나 OR 연산으로 묶어서 만들려면 반드시 비교식 겉에다가 괄호를 덮어 씌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면서라는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AND 기호를 곱하기 기호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등급이 B라고 하는 조건을 또 세워야 되니까 괄호를 한번 열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과제 등급 점수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등급 쪽은 네, 이 옆에가 되겠네요. 네, B의 3번부터 해서 B의 22번까지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만큼이 되겠죠. 자, 이 범위에 대해서 나는 B라는 글자랑 같은지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같다 기호 넣고 쌍따옴표 열고 대문자 B 입력하시고 쌍따옴표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비교식이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해당 범위의 경우에는 역시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도 F4키로 한번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B 또는 C라고 했기 때문에 덧셈 기호를 한번 넣어주시고 괄호를 다시 열어서 두 번째 비교식을 만들 겁니다.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 뜨신 다음에 뒤에다 붙이시고 문자 비교 대상만 C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괄호를 닫아주시고 여기서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식을 한 사이클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괄호를 양 끝에다가 하나씩 더 열고 닫아주시게 되면 연산자 우선순위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다가 sum product라고 함수를 입력을 해주시고 제일 끝에다가 괄호를 닫아서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이제 어레이 2번 자리에다가 위에 비교식이 성립을 했을 때 조정 점수에 대한 합을 구하기 위해서 어레이 2번 범위 대상은 조정 점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6부터 정확히 22번 줄까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24.4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채우기 핸들 하시면 163.8이라고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식줄을 좀 펼쳐서 다시 한번 맞는지 분석 작업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완성이 확실히 됐다라고 확신이 되시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에 이제 해당되는 지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29번 줄입니다. 여기 빈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동그라미 13번입니다. 그래서 작성 조건 12에 사용된 수식을 기재하세요. 그래서 조정 점수 기준으로 수식을 기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문제에서 봤을 때 이 위치가 조정 점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G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의 값을 그대로 곡사를 뜨시고 ESC 키 한 번 누르신 다음에 밑에 칸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해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서 다운표 입력하고 붙여넣기 해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호체까지 통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분명히 지문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함수 문제 지시사항 13번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게요. 함수식을 기재하는 셀과 연관된 지정 함수 조건이 있을 경우 제시된 함수만을 사용해 함수식을 구성 및 작업하여야 하며 작성 조건을 위배하여 임의로 작성할 시에는 해당 답이 맞더라도 틀린 항목으로 채점됨을 유의하세요 라고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읽어보시고요. 또한 함수식을 작성할 때는 작업표의 정렬 순서에 따라 조건에 맞게 정렬 후 도출된 결과에 의한 함수식을 기재하라고 뭐 이렇게 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라 작업표의 정렬 순서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시사항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렬 작업의 순서에 따라 정렬 순서 여기서는 최종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하고 최종 점수가 같으면 과제 등급의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함수식을 기재하라 이렇게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는 문제를 순서대로 이렇게 풀어왔지 않습니까? 1번부터 13번까지 그냥 아예 순서대로 해버렸어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라번 정렬 작업을 그럼 바로 이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정렬 대상 범위가 자, 절대 이 밑에 23번 줄 이후의 라인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렬의 대상은 김경태부터 시작해서 위쪽에 해당되는 3번 줄 김기찬까지에 대한 레코드 단위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2의 3번까지 줄에서부터 정확히 제2의 22번까지 범위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 상태로 정렬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데이터 메뉴에 정렬을 클릭하시게 되면 정렬 기준창이 나오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최종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최종 점수를 클릭해서 여기를 내림차순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결국에는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점수부터 점점 작아지는 순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을 정렬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문제를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가 같으면 그 다음 기준은 과제 등급의 오름차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정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과제 등급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오름차순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과제 등급도 오름차순 정렬 기준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출된 결과에 의해서 함수식을 그 정렬 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설령 내가 문제를 순서대로 풀었다 하더라도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아까 화면 확대한 대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위에서 풀었던 게 결국에 이 계산식이 완성본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정렬 작업이 끝난 이후에 얘를 다시 한번 복사 뜨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지우고 다시 한번 따옴표 입력하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푼다고 해가지고 내가 난 미리 수식을 기재해 버렸는데 이러면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순서대로 다 하고 나서 이 문제 지문 봤더니 여기 정렬 작업 후에 도출된 결과에 의해서 함수식을 한 번 더 기재하면 되니까 그러면 정렬 작업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붙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문제 없어요. 전혀 뭐 앞에 했던 거에 의해서 뭐 무슨 감점이 되거나 그런 사유 절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도 똑같아요. 여기 얘는 등호 빼야죠. 이건 등호 빼야죠. 오케이. 등호 빼시고. 자, 얘도 똑같아요. 아까 결국에는 여기 있는 게 이제 정렬 작업 후에도 이 값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복사 뜬 다음에 ESC 누르시고 여기에서 다운표 입력하고 컨트롤 V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로 하면은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정렬 작업 후에 도출된 결과를 함수식의 기재를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것도 하나의 대처 방법이에요. 자, 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를 표시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금액에 대한 게 없어요. 없어요. 금액에 대한 거는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해라. 그러니까 금액에 한정해서 원단위 표시랑 1000단위 콤마를 찍으라는 얘기인데 금액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죠. 괄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액 이외의 숫자들은 콤마를 표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나왔으니까 콤마는 찍을 필요가 전혀 없죠. 자, 모든 숫자는 숫자 뭐 여러가지 숫자 데이터들은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셀 서식을 소수자릿수 0으로 지정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총점 순위 부분, 이 부분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정수로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최종 점수 부분 소수 나와 있죠. 그 다음 조정 점수도 실수값이 존재하죠. 그 다음 여기 총점도 실수값이 존재하고요. 과제 점수의 경우에는 없어요. 다 정수니까. 여기 위 옆에 있는 기말도 정수고 중간도 정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이 세 군데 범위 잡습니다. 범위 잡고요. 자, 뭐 이 밑에도 같이 해도 되는데 평균은 그냥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는 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에 숫자를 눌러서 소수자릿수 0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요. 나는 이 방식은 말고 두 번째 방법으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홈 메뉴에서 여기에 자릿수 줄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수가 사라지고 정수 개념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평균 부분
네, 전부 다 정수로 바꿔야 되죠. 네, 그래서 평균 부분 전부 다 정수로 바꿀게요. 네,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기 부분도 자릿수 줄임 한번 해주고요. 네, 또 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줄이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정수가 딱 나옵니다. 네, 됐죠? 전부 다 정수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도 다 정수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자릿수 줄임, 여기도 자릿수 줄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정수 세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확대를 줄여 보겠습니다. 네, 전부 다 정수 타입으로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좀 확대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문장을 또 읽어보죠. 자, 그래서 자릿수 전부 0으로 맞췄고요. 3번 음수는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라 했는데 이번 공개 문제에서는 음수가 없으니까 네, 상관이 없고요. 숫자 셀은 우측을 수직으로 맞추고 그 다음에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추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일단은 문자 데이터 전부 다 가운데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 이름이죠. 네, 여기 부분. 자,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송경관부터 해서 네, 여기 김수진까지 네,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과제 등급도 네, 정확히 가운데 맞춤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죠. 나머지는 네, 이미 숫자들은 다 오른쪽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바꾸실 필요가 없고요. 평가 부분도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됩니다. 네, 평가 부분도 가운데 맞춤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완성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4번 항목까지 전부 다 했고요. 그래프를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표 작업에서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표의 지금 그 형태를 보시면은 자, 3번 라인 줄에서부터 22번 줄 라인까지 가로선이 없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테두리로 넣으되 가로선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29번 라인부터 해서 정확히 2번 행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를 덮어 씌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라인을 제외시키라 그랬으니까 정확히 3번 줄에서부터 22번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J열까지 범위를 드래그해서 잡습니다. 그 다음 셀 서식에서 테두리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가운데 얘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누르셔도 돼요. 누르면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테두리가 빠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테두리 작업을 전부 다 맞춰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 작업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작업에서 하실 때 여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짜짜짜짜짜. 그래프 작성 쪽에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작성한 학생 성적 현황에서 최종 점수가 85점 여기로 볼게요. 네, 화면을 보여드리고 해야 되니까. 작성한 학생 성적 현황에서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학생 이름별 총점과 좀
눌릴게요. 예, 조정 점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작성하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계열로 들어가야 되는 게 총점과 조정 점수를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미리 만드시고 나서 데이터 선택 작업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삽입 메뉴에 여기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빈 박스 모양의 차트가 뜹니다.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범례 항목 계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계열을 추가하겠습니다. 총점을 먼저 추가할 겁니다. 그래서 총점이라고 써있는 글자 부분으로 가서 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 계열 값을 선택을 하시고 자, 총점의 범위를 다 잡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언급한 게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이란 조건이 붙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최종 점수가 85 이상인 부분이 87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총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70점부터 82점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한 번 더 계열 추가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조정 점수라는 걸 추가할 겁니다. 조정 점수를 선택을 하시고요. 값에다가 전부 다 지우고 자,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대로 최종 점수가 85점 이상인 게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87자리에 있는 옆에 16부터 해서 정확히 위에 18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 가로 항목 축 레이블 편집을 누르셔서 축 레이블 범위로는 여기에 학생 이름 별이라 그랬으니까 학생 이름을 기준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 이름은 여기에 87점 자리에서 봤을 때 김찬진이라고 하는 학생부터 송경관까지가 대상 이름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차트에 들어갈 데이터 선택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조정 점수를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엑셀 2016에서는 어떤 막대를 클릭하시건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른 막대를 눈에 보이는 거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어차피 개별로 차트 종류를 바꿀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조정 점수가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조축이라는 말은 따로 꺼내지 않았네요. 그럼 보조축은 하시면 안 되겠죠. 네. 컴퓨터 관련 능력 2급에서는 항상 이걸 보통 같이 하는 경우나 ITQ 엑셀에서는 같이 나오는데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는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총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로 하세요. 그래서 총점에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총점은 파란색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그래프 제목은 학생별 성적 현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학생별 성적 현황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띄어쓰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미 글자 자체가 제목이 크게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3번 X축 제목은 학생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에 기본 가로 제목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축 제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학생 이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축 제목을 추가할 겁니다. 점수라고 넣어야 됩니다. 차트 요소 추가 축 제목에 기본 세로를 누르시면 여기에 축 제목이 세로 방향으로 뜹니다. 여기에다가 점수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X축 항목 단위는 해당 문자열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미 계열 이거 이름을 추가한 게 된 거기 때문에 얘는 레이블 추가한 걸로 이미 끝났고요. 그 다음 Y축 눈금 단위는 임의로 하라고 했으니까 딱히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범례는 총점하고 조정점수를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범례는 뭐 아무데나 표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에 범례를 여기에서 상하 좌우 뭐 아무데나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아래쪽에다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출력물 크기는 2분의 1 범위 절반 범위 내로 하라 그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범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31번 줄에 맞추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네, 정확히 드래그 하시면 경계선에 맞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 J열까지 꽉 채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J열까지 채우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갖다 대고 Alt키 누르고 이렇게 경계선에 맞춰서 채우시면 됩니다. 실제 이 셀의 너비가 보면은 3번에서 29번까지니까 거의 뭐 29의 절반이라고 하면은 한 14칸? 14줄? 14행 정도 차지하면 되겠네요. 그럼 1번, 2번,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네, 거의 이 정도라고 하니까 여기서 뭐 43번까지만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절반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눌렀을 때 자, 여기가 한 페이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한 페이지로. 네, 한 페이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일에 인쇄 눌러줍니다. 자, 실제로 여백이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왼쪽으로 쏠려 있는데 얘를 만약에 가운데 맞춤을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페이지 설정에서 여백 가로 가운데를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가 이 위에서부터 여백이 6cm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으로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가 2번 페이지가 안 떠야 정상입니다. 만약에 2번 페이지가 뜨게 되면 실격 처리가 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여기 정확히 간격 나온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파일에 인쇄 다시 한번 보면 페이지 설정 다시 할게요. 가운데가 맞는 것 같은데. 네, 오케이. 네, 가운데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잘리지만 않게만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게만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왼쪽에 쏠려 있어도 뭐 이거는 실격 사유가 아닙니다. 네, 한 페이지 안에만 인쇄가 되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로 셀 서식에 테두리 대각선 넣도록 하겠습니다. X자 넣으시고요. 자, 여기도 셀 서식 X자 테두리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하면 작업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지랑 틀린 부분 있나 없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